여러분, 오늘은 제가 왜 일본 남자를 포기하고 한국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일본 남자가 얼마나 섬세하고 예의 바르다던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두 나라의 남자들과 만나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도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일본이 좋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빠졌고 조용하고 점잖은 일본 남성에게 끌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일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게 제 20대 내내 가졌던 작은 로망이었거든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리사라고 해요. 제가 왜 일본 남자보다 한국 남자가 훨씬 더 따뜻하고 다정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런 말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일본 남자가 한국 남자보다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점잖은 매너가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가끔은 그 예의 바름 뒤에 숨겨진 차가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일본에 발을 디뎠을 때는 2018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와 이곳이 정말 내가 꿈꾸던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죠. 일본어를 배워온 지 5년째였고 드디어 어학연수 기회를 얻어 1년간 도쿄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일본 옆에 있는 나라 정도의 인식이었을 뿐이죠. 처음 일본에 갔을 땐 모든 게 마치 드라마 같았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회사에 다니는 남성들은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지하철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정말 멋있었어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그 깔끔한 용모와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프랑스 남자들이 너무 캐주얼한 것에 비해 일본 남자들은 언제나 단정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정리된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침묵과 절제된 행동이 신비롭게 다가왔어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의 첫 3개월은 정말 꿈 같았어요. 어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일본인 친구들도 사귀고 주말이면 교토나 나라 같은 곳으로 여행을 다녔죠. 그러다 우연히 한 카페에서 다카시라는 일본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제가 메뉴를 고르지 못하고 있을 때 영어로 도움을 줬어요. 메뉴를 추천해주며 맛있다고 말해줬죠. 다카시는 30대 초반의 IT 회사 직원이었어요. 항상 깔끔한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말수는 적었지만 친절했죠. 우리는 그날 이후로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일본의 여러 곳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의 조용한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조용함이 사람 사이의 거리까지 만들고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카시가 제 메시지에 한참 뒤에 답장하는 것도 만날 때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 것도 모두 일본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감이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정서적 단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던 일본인 동료에게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지나갔어요. 위로의 말도 걱정도 없었죠. 그때 느꼈어요. 이건 예의가 아니라 무관심일지도 모른다. 다카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여전히 그의 속마음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제가 물어봤을 때만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말했고 그마저도 깊은 감정은 절대 드러내지 않았죠. 오늘 기분이 어때라고 물으면 항상 괜찮아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한 번은 제가 프랑스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어요. 다카시는 그저 곁에 서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말했죠. 어떤 포옹도 따뜻한 손길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이 8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점점 더 고독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다들 표면적인 친절함만 보여줄 뿐 진짜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카시와의 관계도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우리는 자주 만났지만 왠지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그와 함께 있을 때도 이상하게 외로웠어요. 가끔은 그가 저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국인 친구를 두는 것이 재미있어서 만나는 건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도쿄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를 통해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별 기대도 없었어요. 그냥 좀 다른 풍경이 보고 싶었을 뿐이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도 거의 접해본 적이 없었고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학원에서 만난 미나코라는 일본 친구가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가 서울에 오라고 초대해 주었어요. 서울은 정말 재미있다고 도쿄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 가보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 없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만난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완전히 제 생각과 달랐어요. 공항 직원이 영어로 먼저 말을 걸어주고 지하철을 타려고 헤매고 있을 때 낯선 한국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그게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문화였죠. 그 한국인은 진호라는 이름의 회사원이었어요.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제가 길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여행 온 것을 알고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커피 한잔 할래요? 한국에 대해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처음에는 좀 경계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눈빛에 안심이 되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과는 나중에 커피도 마시고 명동도 함께 걸었어요. 그렇게 하루 만났을 뿐인데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매일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오늘은 기분 어때요? 프랑스 음식 먹고 싶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날씨 추워졌잖아요. 이런 일상을 묻는 연락들이었죠. 이게 뭐지?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다정함이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부담스러웠죠.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혹시 너무 집착하는 사람 아니야? 하지만 그건 집착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였다는 걸 저는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진호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 저는 점점 그의 성격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거든요.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조금 피곤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요. 리사는 하루 어땠어요? 라며 자기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듣고 싶어 했죠. 이런 소통 방식이 저에게는 너무 신선했어요. 다카시와는 달리 진호는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좋으면 좋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리고 제 감정에도 진심으로 공감하려고 노력했고요. 한 번은 제가 일본에서 겪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진호가 많이 힘들었겠다며 본인이었어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외로웠을 것 같다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한국 남자의 다정함이 낯설고 불편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감정을 표현한다고 느꼈어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친절일까 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꾸었던 이상형은 언제나 조용하고 신중한 일본 남자였거든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더라고요. 진호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서서히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카시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이 점점 진호에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도쿄로 돌아간 후 몇 주 동안 저는 밤마다 진호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하루를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고 제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반면 다카시는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메시지는 짧았고
만나면 주로 제가 대화를 이끌어야 했어요.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다카시에게 나한테 어떤 감정이 있는지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만 대답했죠. 그 말이 일본어로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이었죠. 한 달 후 일이 있어서 다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이번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일본 회사 동료들과 함께였죠. 출장 일정이 끝난 후 하루 더 머물기로 했고 그날 진호를 만났어요. 그는 제가 묵는 호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나타나자마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리사라고 부르며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솔직한 표현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진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꿈,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죠. 그리고 제 이야기도 끝까지 경청해 주었고요. 한 번은 제가 프랑스로 잠시 돌아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한국 남자는 새벽 4시에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피곤했을 텐데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당신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 싫다고 하면서 무사히 도착하면 꼭 연락 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다정함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에 도착해서도 진호의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어요. 시차가 7시간이나 났는데도 그는 제가 깨어있을 시간에 맞춰 연락을 했어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점심은 뭐 먹었는지,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 프랑스에 있는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은 제가 프랑스에서 옛 친구들과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그날 진호에게 연락을 못했더니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그의 걱정 가득한 메시지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괜찮은지 물으며 너무 걱정돼서 응답이 없으면 프랑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룻밤 연락 안 했을 뿐인데. 하지만 곧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건 집착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저는 점점 그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2주를 보낸 후 저는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카시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다카시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만 말했어요. 그 순간에도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그 후로 6개월 동안 저는 도쿄에서 계속 일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로 주말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진호와는 매일 화상 통화를 했죠.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거죠.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일본에서의 안정된 직장도 있었고 이미 익숙해진 생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진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서울로 이사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도쿄 야경을 보러 나갔어요.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조용한 거리.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엔 후회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감이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진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그가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아주었죠.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제 집에 왔구나. 한국에서의 첫 몇 달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달랐고 문화적 차이도 컸으니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웠고 음식도 생각보다 매웠죠. 하지만 진호는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잘못 발음해도 웃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고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물을 챙겨주었죠. 그뿐만 아니라 진호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호의 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셨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점점 알게 되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표현이 유치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본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었어요. 하루는 제가 일본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다카시가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다카시는 항상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진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그는 다행이라며 그 사람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진호의 진심 어린 축하에 저는 감동했어요. 질투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다카시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진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다른 한국 남자들도 다 그런지 물었어요.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한국 남자가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셔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를 만나고 나서 더 많이 표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더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저를 향한 진심이었던 거죠. 지금은 한국에서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 싸우기도 하고 문화 차이로 오해도 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진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청혼을 했어요. 한강 유람선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인 청혼이 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진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그 순간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올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한국식과 프랑스식을 섞어서 양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죠. 진호의 부모님은 벌써부터 손주를 기대하고 계시고 제 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하기를 너무 기대하고 계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몰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진호가 준비한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잘 잤는지 묻는 다정한 인사를 듣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꼭 안아주는 그 감정. 저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한국 남자가 진호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본 남자가 다카시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느낀 건 진정한 사랑은 국적이나 문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는 사랑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환상 속에서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 한국 남자를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어제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는데 진호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오늘은 피곤할 것 같아서 데리러 왔다며 환하게 웃었죠. 그 순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사람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매일 증명되고 있다는 걸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프랑스어 강사로 일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프랑스 여자의 한국 사랑 이야기라는 채널인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제 영상을 보고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끔은 정말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좋은지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모든 한국 남자가 같지는 않다고 말해요.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화가 그렇다고 느꼈다고 말해요. 진호와 함께 한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건 그의 다정함과 솔직함이에요. 여전히 매일 아침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진심 어린 응원을 받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렵게 느껴지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곳의 따뜻한 사람들과 한 번쯤 진심으로 연결되어 보세요. 생각보다 더 깊은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많이 망설였어요.
혹시 이 글이 일본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내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솔직한 경험과 느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아직 자신만의 사랑을 찾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지금의 관계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더 행복하고, 더 당당하고, 더 솔직해질 수 있게 말이죠.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